우리가 지수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본다면 x축, y축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지수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y가 뭐 2의 x제곱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다 1 넣어주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뭐 3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8. 여기 길이가 2인데 여기 어떻게 8이에요? 예, 이런 경우도 그래프를 이렇게 눕혀서 봤다라고 보면 되죠. 원근법.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따지지 말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함수가 주어진다면 이 x값에 의해서 이 y값이 나왔어요. 그죠? 100이 들어가면 얼마예요? 10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예요? 2의 10제곱, 1024 이렇게 할 거예요. 2의 100제곱, 100제곱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2의 100제곱 이렇게 쓰겠네.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숫자가 이 지수의 값이 이 x값이 들어가면 따라 숫자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 커진 거에서 뭔가를 계산하기는 좀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분명히 여기의 값에 의하면 그 값을 줬던 얘를 거꾸로 찾아나갈 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딱 대응되는 거였거든요. 8 그러면 얼마가 되더라? 3 이렇게 대응을 시켜버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테스트 해볼게요. 32면 5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죠. 우리 다 약속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2의 5제곱이 30이니까 32가 나온 값은 5구나. 그걸 이제 거꾸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의해서 얘가 나오는 게 만약에 지수였다면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얘가 나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그라는 걸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의 탄생 배경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수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똑같이 대응시킨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그거를 해석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게 보통 보면 지구과 뭐 지구와 별 사이의 거리, 무슨 광년 막 이렇게 쓰잖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보통 거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커진 거에서 그 수를 로그로 이렇게 그거에 대응되는 뭔가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전국연합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 같은 거 보면 로그자라는 게 나옵니다. 로그자. 로그자라는 게 있대요. 로그자라는 게 있어서 얼마의 값을 얼마에 대응시켰다. 그러면 요거의 값은 얼마에 대응되겠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비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뭐 비례식으로 봐도 되죠. 뭐 여기에서 여기에 뭐 b가 얼마만큼 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가는지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거고요. 상관은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러워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그라는 거를 이제부터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A의 뭐 교재에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A의 x제곱이 n이다라는 이런 지수가 있었다면 이 지수의 해석을 이와 같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를 로그 a의 n 이렇게 보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물론 범위는 똑같이 조건은 가지고 갑니다. a라는 건 뭐죠? a라는 건 0보다 커야 되고 a가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항상 양수였죠. 이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로그 A의 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그래서 로그 A의 n이 x다. 그걸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잘 봐보세요. 이 로그라는 걸 써버리는 순간 로그 A의 n이 x 이렇게 되는 거라고. 로그 A의 n이 x. 그럼 거꾸로 하면 A의 x제곱이 n. 이런 관계로 보겠다는 얘기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x라는 건 좀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당연히 밑도 낮은 곳에서 있잖아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로그 A의 n은 x고요. A의 x제곱은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식을 보라고요. A의 0제곱이 1이죠. 맞아요?
그럼 로그로 표현해 보세요. 로그 A의 1은 얼마예요? 1은 0이 돼버리는 거죠. A의 0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던 거를 익숙하진 않지만 이렇게 써보자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요. 네. 자, 여기 뭐 A의 1제곱은 뭐가 돼요? 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로그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A의 A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평가원 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가 이 로그라는 값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밑은 양수여야 되고요. 1이면 안 되고요. 진수는 0보다 커야지만이 이 로그라는 값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낼 수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약속이어야 되니까 그런 약속을 잘 알고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얼마든지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네, 여태까지 안 나왔으니까 아이 버려야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성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계산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에 있다고요? 계산에 있습니다. 이런 로그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길게 있는 이런 식들을 간단히 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수능에서 1번 문제로 나왔던 거죠. 뭐 그런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질들 다뤄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질로 이게 나옵니다. 로그 A의 1은 0이고요. 로그 A의 A는 1이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급적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기호는 흉내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 로그 쓰는 거 보면 막 이래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이래요. 뭘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저는 앞에 것도 좀 필기체로 L 로그 밑으로 쭉 내려요 그냥. 아, 연습장 아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지 않죠. 밑을 여기다 적어줘요. A. 그러니까 진수는 여기다 같은 레벨 이렇게 A.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는 거냐 이거죠. 네. 아까 쓴 거보다는 그래도 좀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구별도 되고 밑, 진수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뭐 같은 라인에 거의 나버려요. 그래서 뭐가 뭔지 나중에 로그 성질을 이용하다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로그 A 학생처럼 써야지. 로그 뭐 A 제곱에 A 세제곱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의 A 세제곱 막 헷갈리지. 이 미세 거듭 제곱이 구별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네. 글씨도 잘 써야죠. 글씨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쓴 글자를 여러분들이 쓴 숫자를 여러분들이 못 읽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학 선생님이 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일부러 숫자를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숫자를 이렇게 깔끔하게 쓰지는 않아, 뭐 깔끔하지 않나 보죠. 네. 깔끔하게 이게 자꾸 쓰는 연습을 한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써나가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네. A4지 같은 데다가요. 뭐 저 어렸을 때 A4지가 있지는 않고요. 신문 종이에다가 막 썼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들하고는 달라야 되니까 그런 연습을 남들보다는 더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거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A의 0제곱은 1이다. A의 1제곱은 A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로그 자체의 해석으로 바꾸자고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뭐가 됐든지 간에 진수가 1이 나와버리면 그 값은 다 0 아니에요? 뭐의 0제곱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죠?
1이 되는 거죠. 아, 제 얘기를 잘못. 진수가 1이면 0이고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뭐에 어떤 수의 몇 제곱이 그 수가 돼야 돼. 1제곱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로그 자체의 해석으로 바꿔서 하자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를 다 지수로 돌려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그에서 이제 계산을 해버리는 거고 지수에서 계산하는 거고 그걸 넘나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과정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나들어서 나중에 로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 로그 자체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질로서 이런 성질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 이런 성질이 나옵니다. 로그 A의 mn 진수의 곱은 각각 로그의 합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로그 A의 n 이렇게 써요. 그래 얘를 갖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로그 A의 m 곱하기 로그 A의 n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다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하나의 설명용이에요. 설명용. 설명이 끝나버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설명은 어떻게 하냐. 얘를 S로 갑니다. 얘를 T라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로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S제곱은 M. 요거는 A의 T제곱이 N.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뭐가 되죠? 밑이 같으니까 S 플러스 T제곱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MN 이렇게 되겠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다시 S 플러스 T가 뭐예요? 로그 A의 MN이죠. 로그 A의 MN, 로그 A의 MN이라는 게 S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증명이 끝났으면 이 증명은 그렇게 증명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진수의 곱은 각각 로그의 합으로 떨어진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 증명 과정이 나중에 수능에서 물어보면 어쩔 건데요? 한번 물었었어요. 수능에서 이 증명은 수능에서 물었었습니다. 또다시 묻기에는 너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거하고 물려가지고 이런 성질 있죠. 로그 A의 n분의 m. 이거는 로그 A의 m 마이너스 로그 A의 n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S라고 놓고 얘를 T라고 놓으면요. A의 S제곱을 A의 T제곱으로 뭐 해버리면 되겠어요?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똑같이 증명 과정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건 수능에서 안 나왔었으니까 얘는 나올 수 있잖아요. 사설 문제집에 이거 다 나왔겠죠 이제. 요 증명이 하나 뜨는 순간 이거에 대한 증명, 다른 증명들 다 거론이 됐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내면 안 되잖아요. 사설 문제집에 있는 건 안 나오잖아요. 다룰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수를 이렇게 나눠진 거는 각각 이렇게 로그를 빼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성질 여기 더 갑니다. 로그 A의 M의 제가 P제곱이라고 했나요? K제곱이라고 했나요? 교재는 K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K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진수의 거듭제곱은 튀어나가는데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이 M이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이것도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 얘를 갖다가 뭐 T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A의 T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M의 K제곱이 돼버릴 거고 K제곱으로 지수법칙에서 했던 방식대로 K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줘. 그럼 로그 A의 M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로그 A의 M이라는 게 K분의 T 이렇게 될 거고 양배에 다시 얼마를 곱해요? K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T라고 놨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쓸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버립니다. 첫 번째 식을 이용한다면 M의 K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로그 A의 M을 몇 번 더하면 되겠어요? K번 더해버리면
그 m을 갖다가 진수끼리 다 곱할 거잖아요. 그러면 m의 k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갖다가 k번 더했다? 그거의 k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거예요. 첫 번째 거를 이용해서 가면 이런 증명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죠. 로그 성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구별을 저는 여기서 선을 긋습니다. 증명 패턴이 이것과 그 다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질이 밑변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로그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는 딱 이 내용 한 가지만 더 적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었다면 이 사실은 얘는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을 때만 m이 양수가 있을 때만 튀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라고 해서 얘가 5의 로그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없다란 얘기라고 얘는. 얘가 뭐일 때? 양수일 때 나갈 수 있다란 얘기예요. 예. 그럼 얘 만약에 4제곱이었다라고 하면 4제곱, 예, 요게 없어져요. 이거 왜?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나 뭐의 4제곱이나 같죠? 2의 4제곱이나 같죠. 그 비로소 요 4가 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상황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선생님이 그 말 해놓은 거에 보시면 로그 A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 로그 A의 X라고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로그 A의 절대값 X의 2가 튀어나가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같죠? 요 사항.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필수 사항이죠.